안녕하세요. 별빛 동화방입니다. 잠들기 전 반짝이는 별빛처럼 우리 마음을 환하게 밝혀줄 옛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조선시대의 야담집 어우야담 속에 기록된 신비한 꿈과 놀라운 운명에 관한 3가지 이야기를 모아왔습니다. 그럼 꿈처럼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우물 속 황금자라. 옛날 푸른 마을에 이원익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원익은 마음씨는 착했지만 집안이 몹시 가난하여 겨우 끼니를 이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책을 읽고 공부하며 언젠가 나라에 큰 도움이 되는 인물이 되기를 꿈꿨지요. 어느 날 밤, 원익은 아주 신비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마을 어귀의 오래된 우물가에 서 있었어요. 우물 안은 컴컴했지만 왠지 모르게 끌리는 마음에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우물 바닥에서 환한 금빛이 스르륵 피어오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원익은 눈을 비비며 다시 보니 금빛 속에서 커다란 황금자라 한 마리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라는 온몸에서 눈부신 금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그 빛은 우물 밖까지 새어나와 밤하늘을 밝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손을 뻗어 황금자라를 잡았어요. 황금자라는 따뜻하고 부드러웠고 그의 품에 안기자 꿈속 세상이 온통 금빛으로 물드는 듯 했지요. 이게 정말 꿈일까? 원익은 너무나 생생한 꿈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직도 그의 손에는 황금자라의 따뜻한 감촉이 남아있는 듯 했어요. 그는 문득 혹시 꿈이 아니라 진짜일까? 하는 마음에 새벽 일찍 꿈속에 보았던 그 우물을 찾아갔습니다. 우물 속은 여전히 컴컴했습니다. 하지만 원익은 용기를 내어 우물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물 바닥에는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황금자라와 똑같이 생긴 커다란 황금빛 돌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원익은 조심스럽게 그 돌을 꺼냈습니다. 돌은 차가웠지만 꿈에서처럼 아름다운 금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황금자라 돌을 소중히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후부터 원익의 집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밭에서는 곡식이 풍년이 들고 그가 팔러나간 물건들은 신기하게도 비싸게 팔렸습니다. 원익은 꾸준히 공부하여 마침내 나라의 큰 벼슬길에 오르고 나중에는 임금을 보필하는 가장 높은 자리인 정승이 되어 백성을 위한 훌륭한 정치를 펼쳤답니다. 마음씨 착한 이원익 정승은 신비로운 꿈이 가져다준 행운과 자신의 노력이 합쳐져 나라의 큰 기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면 꿈이 현실이 되어 놀라운 운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이야기. 높은 산 선비의 꿈. 옛날 정든 마을에 김영철이라는 지혜로운 선비가 살았습니다. 영철은 늘 주변 사람들을 아끼고 매사에 신중한 사람이었지요. 어느 날 밤, 영철은 아주 섬뜩하고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는 아주 높고 가파른 산봉우리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휘몰아쳤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마을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마을에는 아무도 살아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겠어요? 집집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인기척은커녕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진 듯
혹은 영원히 잠든 듯 고요했습니다. 영철은 너무나 무서워서 혼자만 살아남아 울부짖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이게 무슨 불길한 꿈일까? 혹시 우리 마을에 무슨 큰일이 생기려는 걸까 하고 걱정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영철의 꿈은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을에 무서운 역병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열이 나고 알아눕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마을에는 아픈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영철은 꿈을 떠올렸습니다. 높은 산에 혼자 살아남아 우는 꿈. 어쩌면 이 역병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구하라는 하늘의 계시가 아닐까. 영철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짐을 꾸려 마을에서 가장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철을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지금 다들 아파 죽어가는데 어디로 가는 거요? 하지만 영철은 아무 말 없이 오직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묵묵히 산을 올랐습니다. 깊은 산속 작은 오두막에서 가족들은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몇 달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역병이 잠잠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영철 가족은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의 모습은 너무나 변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병으로 목숨을 잃었고 마을은 이전에 활기 넘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영철의 가족만은 모두 건강하게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철이 꿈을 믿고 피신했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하늘이 내린 예지몽이었어. 지혜로운 영철은 불길한 꿈의 경고를 믿고 슬기롭게 행동하여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답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꿈이나 작은 예감이 우리에게 중요한 길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이야기. 꿈속에서 만난 도사의 가르침. 옛날 늘 푸른 마을에 성대립이라는 마음 착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립은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공부했지만 이상하게도 매번 과거 시험에 떨어져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지요. 그는 나이가 들도록 작은 농사를 지으며 힘겹게 살고 있었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평생을 노력해도 뜻을 이루지 못하는구나. 대립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슬퍼했습니다. 어느 날 밤, 대립은 깊은 잠에 빠져 아주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신비로운 삼봉우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백발의 도사님이 구름을 타고 스르륵 나타났습니다. 도사님은 대립에게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립아, 내가 애써 공부를 해도 벼슬길이 열리지 않는 것은 내가 아직 덕을 충분히 쌓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는 책만 보았을 뿐 세상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충분히 베풀지 못했구나. 대립은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너는 매일 아침 길가에 쓰러진 힘없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거라. 그리고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을 내 형제처럼 보살피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주어라. 진정한 벼슬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서 시작되는 법이다.
도사님의 말씀은 마치 쨍한 새벽 공기처럼 대립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깨어났지만 도사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아 좀처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립은 그날부터 도사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길을 걷다가 힘들어 보이는 노인을 보면 등에 업어다 주었고, 혼자 사는 할머니의 밭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작은 수확물이라도 생기면 가난한 이웃과 기꺼이 나누었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사람들을 돕는 대립의 얼굴에는 점차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몇 년 후, 대립의 따뜻한 소문은 온 마을을 넘어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은 대립의 깊은 덕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 크게 감동하여 그를 백성을 다스리는 지방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대립은 임금님의 뜻을 받들어 훌륭한 관리가 되어 백성들에게 많은 덕을 베풀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벼슬은 돈과 명예로 얻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베푸는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성대립은 꿈을 통해 깨달았던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덕을 베푸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별빛 동화방에서 들려드린 3가지 신비로운 꿈과 운명 이야기가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꿈과 작은 행동들이 우리의 운명을 얼마나 멋지게 바꿀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지요? 오늘 밤도 따뜻하고 평안한 꿈 꾸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